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 아파트 분양가격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다시 제외하는 방안,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대폭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반발이 여전한 서울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사업을 새 정부 들어서도 속도 있게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잡은 가운데 8월 새 정부의 250만 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이 나오면 세부 사업 계획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6월 넷째 주 전국에 6,600여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전체 분양 물량의 68%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2년 안에 큰 돈 버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또는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커뮤니티에는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큰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과 또 실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후기들이 언제나 넘쳐나죠. 자, 그런데 이 후기들을 실제로 살펴보면요. 결국 우리가 다 아는 흔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아는 뻔한 투자 이야기가 아닌 나에게 맞춘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전략 성공적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세심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먼저 월요일 1부를 책임져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랜드스타에셋 김명관 이사, 신지윤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신촌동에 네. 그 아이스페이스라고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주상복합인가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노후화도 되고 해서 제가 이걸 팔고 다른 곳으로 좀 갈아타 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여기 향후 전망이나 지금 갈아타도 괜찮을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갈아타기 할 지역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신가요? 뭐 이 근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실 쪽으로 다시 보고 계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신촌에 있는 주상복합 이걸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 할 만한 그런 매물들 우리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잠실 아이스페이스 주상복합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 예. 잠실역에서 초역세권입니다. 네, 1분도 여기서 안 걸릴 이제 것 가까워요.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몇 평 거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6평. 26평이요? 네네. 갈아타시려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뭐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건가요?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네, 여기가 조금 이제 세대수가 적은데 네,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네, 향후에 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갈아타면 거주하신 어떨까요? 기간은 얼마나 돼요? 거주한 거는 지금 한 10몇 년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 한 20년 좀 넘은 이제 주상복합이에요. 네네. 그렇죠. 이 지금 주상복합 조그맣게 있는데요. 네. 여기가 한 20년 이상 된 주상복합이고요.
그리고 세대 수가 100세대 미만이죠. 네, 맞아요. 한 80세대 정도 이제 좀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지금 지하철역 8호선하고 2호선 네, W 역에서는 역세권의 너무 바로 앞에 있는 게 가까워서. 가장 큰 네네. 장점이어가지고 예. 아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시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거주 환경 때문에 바꾸시는 건 아니고 혹시 또 좋은 상품으로 바꾸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잠실 아이스페이스의 매매 금액이 예. 얼마 정도 할까요? 저도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렇죠.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86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 내역은 잘 그래서-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는 일단 뭐 네이버 시세나 이런 거 보니까 한 14억 정도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14억이요. 가가. 네네. 몇 평이죠? 26평이요. 26평이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잠실 W 역세권 지역에 네. 26평을 14억 주고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잠실이잖아요. 네네. 이 잠실 지역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26평을 14억 주고 거주하고 있다. 저는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 집 옆으로 보시면 뭐 W 역세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롯데 백화점도 있고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원도 있잖아요. 네네.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뭐 한강도 상당히 가깝게 있고요. 자, 이런 지역에 지금 현재 26평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네, 위에 보면 아파트는 파크류 좀 아파트 비싸죠. 있잖아요. 네네. 파크류 아파트도 있고 뭐 장미 1차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비워두고요. 리센츠나 S 같은 경우도 다 26평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지역의 파크류 26평의 시세가 지금 얼마냐면 20억입니다. 네네. S나 리센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예. 물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는 더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우리 집 바로 앞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미성 크로바가 펜스가 쳐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지금 지도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일대 있잖아요. 이 일대. 이 일대 아파트들이요. 한 26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20억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지만 거주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주거 환경에 따라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잠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한강이라는 이제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잠실 쪽 일대에 대치동과의 학군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역세권 지역이면서 백화점, 그리고 주거 환경에 또 가장 요즘에 1순위가 되는 녹지대까지 지금 같이 끼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평대여도 20억 가량의 비용을 주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잠실 아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한 14억 정도 지금 호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86세대입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86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파크리오나 지금 리센츠 S 트리존 같은 경우에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단지당 거의 한 5천 세대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한 2만 세대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 한 명이 지금 20억을 주고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86명 중에 한 명이 지금 14억을 주고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입지적으로 거주 환경을 똑같은 거주 환경을 누렸을 경우에 누가 더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희소 가치 면에서는요. 네네. 잠실에 꼭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상복합이지만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아파트를 들어오려 그러면 8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되고요. 네네.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2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가 잘 거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최근 뭐 1, 2년 동안. 예.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처분하시려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잠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합운동장 지역도 이제 개발하고요. 그 옆에 삼성동 지역까지 개발하는 경우가 지금 개발 계획 잡혀 있잖아요. 예. 이 지역은 앞으로 수요자가 더 많이 몰리면 몰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몰리는 것만큼 20평대 아파트 중에서는 잠실 일대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 거주를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거주 환경을 가족들한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공간일 수가 있지만 집에 있는 가족분들한테는요. 그 지역에 학군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트도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의 거주 환경까지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내가 한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3명, 4명이 같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하는 게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하지만 우리 요즘에 1인 가족, 2인 가족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20억을 주면서 대단지 앞에 살 필요 없겠죠. 네. 그렇죠. 적은 금액으로 같은 입지에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 86분만 모이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희소 가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지역을 원하는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매도하고 갈아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네네. 계속 거주하시고요. 혹시 여유자금이 있으시면요. 네네. 여유자금 있으시면 내가 대단지 아파트를 갈아타시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거의 한 6억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나요. 예. 6억 정도 주고 더 갈아타시는 것보다 저는 이 금액을 차라리 강북 지역 보면요.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예. 예. 이 재건축 아파트에 다시 또 다른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또 가격 상승 두 가지를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투자 면에서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에 대한 입지 조건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면목동에 그 요즘 무화주택건으로 해서 네. 투자가 좀 많이 되게 활발하다고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제가 인터넷을 보고 좀 면목동 445-5번지 투룸 다세대 주택을 좀 알아봤거든요. 네. 이쪽 주변에 그 무화주택이 가능한 건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면목동의 모아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지금 주소를 44-5번지라고 하셨죠? 네. 네. 여기 지금 특별히 면목동을 보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무화주택이 그쪽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 주변의 지인들이 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보고 제가 한번 그쪽 일대를 봤는데 네. 그 신축 빌라 투룸이 매매가가 한 4억 1,200 정도 되고 전세가 3억 2천이더라고요. 그러면 네.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8,500 정도여서 작은 부분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실투자금이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투자의 매력을 좀 느끼신 것 같은데요. 면목동 투자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모아주택이 상당히 뜨거운 지금 새로운 재개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면목동 지역이 모아주택으로 지금 많이 뭐 시범 사업지도 선정이 됐고요. 네네. 앞으로 추가적인 이 모아주택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면목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도 이 면목동 지역을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주소가 지금 445번 5-5라고 하셨잖아요. 네, 445의 5번지 쪽이요. 지금 검색은 잘 안 되는데요. 주소가. 저 혹시 어디 지역 쪽이죠? 면목역하고 사가정역이 있는데 네.
어느 지역 주변에 있으신 그 건가요, 이게? 밑으로인 것 같아요. 밑으로면 사가정역 주변 쪽에 있으신가요? 네네. 사가정역 주변 쪽으로요. 지금 면목동역에서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인 지역이 있고 개발이 진행 중이 아닌 지역이 있거든요. 네. 면목역 주변으로는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면목역 주변으로는. 사가정역 주변으로는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사가정역 지금 여기 지금 4번 출구 앞이잖아요, 여기. 네. 자, 지금 사가정역에서 아마 사가정역에서 지금 4번 출구 일대, 이 일대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을 보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면적에 일단 10,000제곱미터가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로, 세로 해가지고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지금 보시면 도로가 지금 딱 바둑판문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지금 잘 구역이 돼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면목동, 사가역 주변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충족은 다 됩니다. 네. 자,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 모아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과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 지역이 동의율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조건은 돼요. 조건은 되지만 만약에 동의율이 안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사업 진행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시간도 네. 오래 걸릴 거고요.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기본적인 동의율이 최소 못해도 80%가 나와야지만 조합이 설립되고요. 그 네. 이후에 모아주택으로 지금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도로를 한번 보면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보시면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가가 되게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구역상 가로 세로 6m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은 맞습니다. 지금 사가정 앞에 지금 4번 출구 앞에. 네. 하지만 이렇게 상가가 많이 있다고 하면 혹시 시청자님이 이 하모니, 편의점, 건물주라 생각해 보자고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를 그 상가 주인들은 잘 안 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동의율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동의율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로주택으로 빠르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제가 말씀드린 그 일대는요. 네. 매매 금액이 지금 4억대라고 했잖아요. 네. 4억대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면목역 주변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바로 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가정역 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 네, 지역을 네, 네. 보셨어요? 네, 근데 네. 면목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주변 지역이 지금 전부 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앞으로 중량구는요. 면목역이 지금 중심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면목역 같은 경우에는 면목선이 지금 하나 더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블 역세권도 가능한 지역이고요. 최근에 오세훈이 발표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했죠. 네.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면목 역세권. 그리고 네. 모아주택이라고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이 있어요. 네, 네.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 선정된 지역이 바로 길 하나를 건너서 양옆으로 네.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둘 다 면목 역세권 지역입니다. 아, 아래쪽으로 보시면 면목역 역세권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햇살공원 쪽으로 보시면 민간 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재개발들이 많이 지금 밀집되는 지역이 면목역 주변인데 이 블록들 아래로 보시면요. 또 똑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적합한 블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사가정역 아래에 있는 지역보다 이런 지역들이 저는 더 현재 동의율 면에서 좀 적합한 지역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기 그럼, 전에요. 네.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일단 네. 우리가 현재 모아주택 시범사업지 돼 있는 데 있죠? 네.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분위기를 한번 보면요. 자, 네. 이 지역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오세훈 모아주택 1호 사업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네. 아까 지금 시청자님이 보신 지역 골목하고 확연히 틀린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네, 네. 상가 비율이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가로주택을 준비하시는 이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 비율이 없어야지만 동의율이 잘 나오고요.
네. 동의로 잘 나와야지만 모아주택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지역 중에 우리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모아 면목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지역의 신속통합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아래쪽 지역 보시면요. 동네가 아주 이쁘게 네모 반듯한 동네가 6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6개의 블럭. 이 6개의 블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 역시도 상가 비율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매매 금액은 비슷합니다. 4억대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전세 끼고. 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가정역에서 한 블럭만 올라오시면요. 지금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도 있으니까 이런 지역도 한번 현장 가서 다시 한번 네네. 알아보시고 조금 더 우리 모아주택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위쪽 지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모아주택으로만 된다고 네. 하면 네네. 빠르면 3, 4년 안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네. 상품의 선정을 잘하셨어요. 네. 하지만 동의로 잘 나온 지역에 들어가셔야지 성공 투자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염려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들어서 모아주택이라든가 어떤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대1 대면 상담에 대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1대 대명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주제는 바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소액 투자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시청자님처럼 이제 소액 투자의 상품에 이제 모아주택이라는 게 들어왔고요. 이 모아주택은 올해 초에 처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 하나인 모아주택 사업은요, 가장 큰 장점은 속도가 되게 빠른다는 겁니다.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의 사업 절차를 본다고 하면 모아주택은 사업을 간소화시켜가지고 3, 4년 이내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로주택이 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현재 동의서를 건너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역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 동의서가 걷고 있는, 접수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모아주택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소액으로 모아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담 1대1 대면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은 투자 전략 많이들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실 텐데요. 각각 개개인에 맞추어서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다른 투자 방향, 입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드릴 예정이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5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지은 이사와 함께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335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정부 동신 106제곱미터와 성원 2차 109제곱미터,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의정부에 있는 동신 아파트와 성원 2차 아파트 크기도 비슷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떤 곳을 조금 선택하는 게 더 나을지 이 부분을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가격대 비슷하고요. 동신과 신곡성원 보니까 준공 연도도 거의 비슷하네요. 재건축 연한에 들어간 아파트들이네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성으로 볼 때는 동신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3종 주거 지역이라서 동신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도 약 한 80%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해서 투자성도 괜찮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번 정부의 일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라던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초안, 안전진단 등을 완화해서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투자금 대비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서울 도봉 노원 쪽으로 실면적은 조금 작아지겠지만 투자성으로도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은 지역이 있으니까 동신, 의정부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울 쪽으로도 한번 보셨으면은 대안이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두 곳 중에서는 동신이 조금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의정부에서 좀 벗어나서 서울 쪽으로 오실 수 있다면 서울 쪽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977번님이 보내주신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일산 서구 후곡마을 9단지 71제곱미터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일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곡마을 9단지입니다. 소형 폐형대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일산역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아파트네요. 역세권 아파트인 것 같은데 한 1년만 더 있으면 재건축 연안에 들어오는 아파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재건축 용적률 상한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지금 현재 용적률이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의 용적률을 받으면 초대박 아파트가 될 텐데요. 글쎄요, 일단은 대지 지분도 한 14평 정도로 좋아 보이고 투자금도 한 2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현재 일산 후곡마을뿐만이 아니라 강선마을이라던가 문촌마을 이쪽 아파트들도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비교해서 보세요. 비교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투자금이 조금 덜 들어가고 지분도 조금 더 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3종에서 혹시 이런 곳들도 조금 더 대안으로 두고 보시고 투자하실 때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따라서 조금 가격 상승이라든가 기대해 볼 만한 소식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인근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2651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문 1구역 59제곱미터 조합원 프리미엄 6억 붙은 상황인데 매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조합원 매물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은 매도를 하고 다른 쪽을 생각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하셔도 됩니다. 전매 제한도 안 걸려 있을 테니까 지금 매도를 하시고요. 이미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붙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붙어봤자 제 생각에는 한 1, 2억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시드머니를 조금 많이 충분히 불려 놓으셨다면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정비구역 물건들을 한 번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신다면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지금 도심권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말고 도심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뭐 용산이라던가 영등포, 종로, 특히나 강남 이쪽 서울역 인근 이쪽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은 대형 개발 호재들,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 개발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 안에 조금 더 정비구역이라던가 갈아탈 수 있는 물건들로 갈아타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간 대비 상승폭을 생각했을 때 매도하시고 다른 매물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0948번님의 문자입니다. 자녀가 내년에 단독 세대 요건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지금 아무래도 증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단독 세대 요건을 갖추신 자녀분들한테 투자 요건을 문의하신 분들은 대부분 취등록세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투자를 생각하셨다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조금 투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기적으로 따져본다면 9억을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단독세제 요건을 좀 다 갖추신 다음에, 그러니까 1년 뒤에 좀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신축으로 투자하신다 하시면 단독세제 요건을 갖춘 후 1년 뒤에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던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되어야 하는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인된 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실거래 신고가 안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더 간소화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모로 투자처를 조금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투자처가 있고 괜찮은 매물대가 있으면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것을 조금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또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전화 상담 신청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887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여유자금 2억 원 보유 중입니다. 서울 도심 역세권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2억 원 정도로 도심에 또 역세권 딱 집어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떨까요, 이사님? 예, 2억으로 도심 역세권에 투자 가능합니다.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도심 내에서도 뭐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그리고 강남구까지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역세권으로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역세권만 보지 마시고 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또 있는지 그 지역에 그런 것까지 보시고 추후에 내가 이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입주권도 바라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용답동 지역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역세권 개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프리미엄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붙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지역들 영등포, 종로, 중구 그리고 강남구까지도 역세권에서 종상향을 바라볼 수도 있고 개발 호재가 주변에 풍부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들은 쭉 한번 눈여겨보시고 투자금과 그다음에 투자 물건들이 혹시나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특히나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구하시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도심 역세권 투자 긍정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방송상으로 저희가 다 상담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1: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 대면 상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소규모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모아주택이라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오셔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금 투자처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1억 원 이내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기회가 어쩌면은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아래 나가시는 연락처로 전화 주셔서 소규모 재정비 사업에 소액 투자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참 문의가 많은데요.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일정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그 서울역 주변에 소액 투자 관련으로 좀 찾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만리동 쪽으로 해서 네. 투룸 투자 한번 문의를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만리동의 투룸 투자, 여기 지금 거주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만리동에 이 투자 가능한지,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투자 상품 만리동 지역이면 서울역 근처잖아요. 네, 역세권 맞아요. 지역이죠. 네네. 서울역 쪽에 지금 투자나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주변 좀 지인분이 네. 앞으로 이쪽 근처가 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네. 조금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서울역 주변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서는 가장 좋은 이제 중심 지역이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지하철역과 뭐 GTX, 뭐 기차역까지 다 포함하면 12개 이상의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 가장 큰 이제 환승 센터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그 지역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만리동 지역 주소 한 번만 줘보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만리동 1가 53-4번이요. 만리동 1가 53-4번지. 네네. 만리동 지역이 상당히 뜨거웠던 지역이에요. 네. 서울 의료 고등학교 옆에 있는 지역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 혹시 현장은 가보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물건만 따로 전달 받으신 건가요? 한번 그 인터넷상으로만 한번 봐가지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마 현장을 안 가보시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금액적으로 투자 금액이 좀 저렴하니까 보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현재 서울역이 옆에 있고요. 입지는 뭐 끝내줍니다. 매매 네.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5억대로 나와요. 전세는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한 3억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3억이요. 네네. 우리가 실투자금이 2억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서울역 주변으로 2억으로 들어갈 만한 지역 중에 재개발 지역을 본인이 인터넷으로만 찾았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현장도 안 가보시고? 네네.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우리 현장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만리동 1가의 지금 동네 분위기예요. 네. 지금 물어보신 매물은 바로 여기서 앞에 보이시는 이 빌라인 것 같아요. 이 빌라가 네네.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이 5억이고요. 이게 네. 5억이고 전세가 3억이어서 2억 투자가 돼요. 네. 자, 우리 마주 보고 있는데 큰 빌라 하나 있죠? 그렇죠? 이 뒤에도 빌라가 하나 있죠? 네네. 사이즈가 커요. 이 뒤쪽에도 구축이지만 또 빌라가 있습니다. 이 네. 뒤편에도 또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지역이 재개발이 될까요? 물론 가능성이 어떻게 물론 될까요? 서울역에 대한 교통의 호재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이 2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재개발을 지금 투자하려고 하시는 상품이잖아요. 네. 만약에 시청자님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 나는 서울역 주변에 살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5억이라는 금액으로 충분히 들어올 가치는 있는 지역이에요. 입지상으로 봤을 경우에. 하지만 2억이라는 투자 가치로 봤을 경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혹시 네. 근처에 호재 있는 지역 좀 있을까요? 주변에요. 서울역 주변은 다 호재죠. 조금 일단 다 가능한 호재는 다 금액으로. 호재예요. 하지만 이제 재개발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서울역 주변으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 만리동 지역 말고도 그 아래쪽으로 서계청파도 있고요. 후암동도 있고. 이 서울역을요. 우리가 서울역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볼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만리동 지역은 지금 이쪽 중림동 지역에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지금 서계동 지역이 있고 이번에 신석통합으로 선정된 청파동 지역도 있죠. 네. 그 공덕동 지역도 신통으로 선정이 됐어요. 서울역 아래쪽으로 보시면 우리 서후암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계획관리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역 주변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 위로 보시면 우리 회원동이라는 지역도 있고요. 자, 이 지역 중에 개발이 완성되어 있는 지역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분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네. 중림동 지역은 대부분의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역 리가라든지 서울역 자해 같은 아파트가 최소 5년에서 10년 전에 아파트가 지금 다 개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중림동 지역은. 하지만 아래쪽 지역 서계동 지역 같은 경우하고요. 지금 청파동 지역, 지금 공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통으로 지금 선정을 하면서 선정도 됐고 앞으로 선정 예정 지역은 우리가 이쪽 서계 청파로 보고 있어요. 옆으로 보시면 서후암동 지역 있잖아요. 네. 특별계획관리구역이잖아요. 네네. 금액이 비싸죠, 여기는. 아마 엄두도 네. 못 내실 거예요. 우리 네. 2억이라는 자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럼 남아있는 지역은 우리 해운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해운동 지역은 아직까지 이제 개발이 이제 예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역에 대한 호재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중림동, 서계동, 후암동, 회원동 똑같이 누릴 수가 있는 입지예요. 어차피 이 바운드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지역들,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보셨던 만리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가능성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러면 이 서울역 7번 출구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해운역 4번 출구까지 거리가 걸어서 5분밖에 안 돼요. 5분밖에 안 되는 지역에 서울역 갈 수 있는 입지가 바로 해운역 지역이고요.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이 정도면 저는 회원동은 서울역 역세권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회원동 지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회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역이. 네네. 지역이 회원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역이 있고요. 이 빨간색이 지금 전부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네. 여기 상업지역은 직장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광화문의 직장 수요자.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코엑스가 지금 착공을 했고요. 자, 이 블럭이 회원동 지역인데요. 주거지역 여기밖에 없어요. 유일한 주거지역입니다. 유일한 주거지역. 서울역에서 아직 개발하지 않은 유일한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역세권 앞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하고요. 그 위에 있는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나눠져요. 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이 위에 쪽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냥 시청자님이 단순히 봤을 경우에 이 지구 단위 계획 지역이 가치가 좋아 보입니까? 2종 일반 지역이 가치가 좋아 보입니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자, 이런 지역들 역시도 앞으로 이제 아파트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현재 서계동도 지구 단위 계획, 앞에 보시면 우리 만리동 일대 이 리가가 들어온 이 아파트도 지구 단위 계획이었습니다. 자, 서울역 일대 주변으로 지구 단위 계획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네네. 서울역 개발 호재에 맞춰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들, 남대문 일대도 지구 단위 계획. 그렇죠? 네. 서울역 주변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들어가시면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서울역 옆에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지역 쪽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고요. 여기 안에 정확한 이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전화 네네. 방송 끝나고 상담 문의 신청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일단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역 인근으로 이 개발 속도가, 사업 속도가 좀 빠른 지역들, 개발이 가시화된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부분들 고민이세요? 네, 저는 지금 그 옥수동에 네, 이 편한 세상 옥스파크힐스라고 네, 아파트 있는데 여기 25평을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일단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유 자금이 한 2억 있는데 네. 이걸로 지금 재개발 쪽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있으면 좀 추천받고 싶어요. 질문을 2개 주셨네요. 옥수동의 이 편한 세상 25평 거주 중이시라고요. 여기 지금 언제부터 거주를 하셨죠? 2년 전쯤에 매수해가지고 음. 네, 거주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요. 네,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질문은 실투자금 2억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옥스파크 힐스 금호 역세권 지역이잖아요. 네, 이게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전망이 궁금해요. 지금 여기 거주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거주하시고 네, 지금- 계시면 네. 이 집 좋은 거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희는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입주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실거주하시고 계시면 이 지역 옥스파크 힐스에 대한 가치를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금호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지금 금호동 일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예, 가장 새 아파트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 지역에 새 아파트가 없어요 별로. 자, 3호선 라인인데요. 제가 조금 더 지도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가치가 많이 인지도가 많이 상승될 것 같아요. 인지도가. 자, 왜 그 인지도가요? 말씀 드리냐면 일단 우리 금호역에서 옥수역 지나면 바로 앞에가 압구정역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금호동 일대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오면 압구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대한 아파트이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안 됐죠? 네. 미완성이죠? 그렇죠? 네.
그 옆으로 보시면 성수동 서울숲이 있고 전략정비구역이 있고 트리마제가 있죠. 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지금 이제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미완성이죠, 여기도. 네, 아래로 보시면 한남동 있죠. 네, 한남동은 재개발 지역이죠. 네,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미완성이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집이 금호 옥수동 지역이에요. 예, 한강을 따라서 이 동호대교 옆에 한남대교하고 성수대교가 있는데요. 이 지역들로 지금 한남 뉴타운도 앞으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강 건너 집 앞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지금 새로운 아파트, 서울에서는 가장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서울숲을 끼고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앞으로 또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이 서울에서 1등 지역으로 지금 바뀔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이래도 향후 전망이 궁금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가격이 네, 아주 좋아요. 계속 네. 지금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서 가치가 훨씬 더 입지가 상승의 지역입니다. 일단 네. 보유하시고요. 아까 투자 금액 한 2억 정도 투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2억이요. 지금 그 부분은 방송 시간 관계상 일단 서울역 들어가시고요. 일단 서울역 좋습니다. 아까 상담 드렸듯이 서울역 네. 들어가시고요. 또 추가적인 상담이 있으면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는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 대면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파트를 받는 게 이제 큰 목적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재개발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 중에서도 속도가 아주 빠른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천해 드리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제가 좋은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도 알찬 정보 많이 들어보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8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인데요. 임대주택 사업 등록 물건 자동 말소 처리, 전세 임대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해서 하고 계시다가 이제 자동 말소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인상을 해도 괜찮을까요, 임대료를? 예, 국세청의 유권 해석과 최고 상급 기관인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최고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서 나왔던 유권 해석은 임대 물건이 등록 말소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 말소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시점 말소 처리 시점부터는 5%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세대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달 뒤 8월부터는 전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빌라 같은 경우에는 8천에서 1억까지도 추가로 이렇게 올려서 전세금을 받고 있는데요. 소형 서민 주택들도 이렇게 굉장히 전세가 1억씩 뛰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안 썼다가 이번에 쓴다라고 하면은 5% 룰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쓰셨다라고 하시면 5% 룰은 안 지키셔도 됩니다. 다만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임차인과 임대인분께서 안전적인 이런 소형주택에 서민주택에 대한 전세 대란이 안 일어나게끔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대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세입자분과 원만한 대화로 합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의 상승, 하락,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